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순차 해석 연습 제2강 A2B의 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2B의 용법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to 부정사라는 것, 이 to 부정사를 기존의 방법이 아닌 순차 해석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서술적 해석의 관점에서 주어, 목적어를 좀 더 명확하게 쉽게 구분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투자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A2B의 용법을 좀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 여러분의 리딩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또 내용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A2B의 형태에서요, to 부정사가 아닌, 즉 A를 주격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A to B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A가 명사 혹은 대명사라면 문장 내에서 이것이 목적격이지만 그 다음에 to가 나온다면은 이를 주격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지각동사 혹은 사역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는 주격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문 하나 보시죠. I want you to love me 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을 경우에 이해를 위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죠. 자, I라는 것은 주어가 되겠고요. want 동사가 되겠고요. you는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격인데 그 다음에 to가 나온다면은 이것을 주격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즉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나는 당신이 해가지고 주격이 되어 있죠. 즉 당신이 나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삼천포로 좀 살짝 빠져가지고요. 이 I want you to love me 라는 것이 지금 나는이를 I를 주어로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주어의 확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론에 따르면은요. 여기서는 그 I를 주어로 보지 않고 즉 I want까지를 주어로 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은 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이해하면 더 좀 쉬워집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이런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문 하나 보시죠. 대중가요 그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그 캐세라세라라는 그 대중가요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 이런 게 나옵니다. The future is not ours to see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보시면은요. 목적격, 즉 명사 혹은 대명사, 지금 대명사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명사 다음에 to가 나오면은 이거를 주격으로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의미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라고 해서 주어로 해석을 하니까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간단한 예문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Truly, energy is required for all life to exist.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좀 비교적 간단한 문장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있네요. 즉, all life to exist로서 A to B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런데 이 A가 즉 all life가 명사 혹은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A를 주격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즉 A가 있는 이가 비하다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한번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빨간 펜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 is required to B라는 이러한 형태는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다룰 조건부 해석이라는 것이 개념입니다. 즉 A 해야지만 B 할 수 있습니다. A 해야지만 B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노란 펜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비슷한 유형의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It allows people who have been operating black market cannabis business to become legal.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순차 해석이 아니라 그 기존의 문법 틀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관계사가 나와 있는데 이 관계사 여기서부터 캐너비스 비즈니스까지는 일종의 삽입어로서 후를 비보를 수식을 해주는 것이죠. 즉, 암시장에서 대마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즉, 그 후이하는 삽입어가 되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it allows people to become legal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A to B의 형태인데 이 A, 즉 people이란 것은 명사 혹은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격으로서 있는 이가 A가 B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제 빨간 펜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암시장에서 대마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순차 해석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중에서 암시장에서 대마초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큰 문제 없으시지요? 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A to B에서 그 to 부정사에 대해서 순차 해석을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그 A to B의 용법은요. B 하기 위해서 A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서부터의 앞으로가 아닌 순차 해석은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A에서 딱 끊고 A이다. 그래서 B 하려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문으로 하나 살펴보시죠. I start to smoke.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동사를 중심으로 일단 아이디어를 끊어줍니다. 여기도 동사가 나와 있고 이 smoke이란 동사가 나와 있네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끊어주시고 나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담배를 피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우려고
try to smoke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나는 멈춰 섰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멈춰 섰는데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꺼냈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를 만나서 담배 피우려던 것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피울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기존 문법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 동명사는 과거형이고 to 부정사는 미래형이다라는 것이죠. 미래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뭐 내용은 간단하시죠? 간단하죠. 한 가지 또 이걸 여기서 그래서 무엇 하려 하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A에서 끊죠. 그리고 그 목적은 B이다. 그 이유는 B이다. 혹은 그래야만 B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두 번만 적용을 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주 간단한 예문 하나 들어보죠. I went to church to pray for my well-being 이라고 해서 I went to church라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나와 있고요. 또 to pray라고 해서 또 동사가 나와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죠? 자, 이 앞에 처음 나온 1번의 해석 방법은 적용하자면 나는 교회에 가서 나의 행복을 빌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는 이런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 목적은 나의 행복을 빌기 위함입니다. 혹은 그 이유는 나의 행복을 빌기 위함입니다. 나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행복을 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앞에서부터 끊고 또 뒤로 가면서 끊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예문이 나왔네요. German economists have created a formula to measure tax attractiveness. 자,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쭉 해보겠습니다. 독일 경제학자들은 어떤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to가 나왔네요. 자, 이 to가 뭐라고 그랬죠? A to B의, 물론 이제 여기 포뮬라가 뭐 명사지만 이것은 여기 삽입구죠. create A to B잖아요. 그 동사와 동사 다음에 여기도 역시 동사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A to B의 to 부정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And then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은 공식을 만들어서 B 하고자 하였다라는 뜻이죠.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독일 경제학자들이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세금의 매력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한 방에 이해를 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방법도 있었죠. 그렇게도 해볼까요? 독일 경제학자들은 공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목표는, 그 이유는 세금의 매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역시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 없이 쭉 순차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다른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000 US troops were deployed to secure distribution centers, protect aid shipments, and most importantly, get the airport up and working. 자,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to 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A 전체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일단 끊고, 즉 여기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목적은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즉 deploy to B에서요 A to B의 형태로 앞에서 일단 끊어주시고 그 목적은 B이다. 또 그 이유는 B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점은요. 여기 보니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네요. 즉 or deploy to 이렇게 해서 to secure B to protect B 그 다음에 to get B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죠. 즉 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B를 확보하고 B를 보호하고 B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즉 to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to secure, to protect, to get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제 빨간 펜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만 명의 미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이 보급센터를 확보를 하고 또 그 구호품 선적인가요? 구호품 선적을 보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항을 urban working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쭉 순차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순차 해석하는 것 보이셨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노란 펜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만 명의 미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보급센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호품 선적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이해되는 거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즉 이러한 it A to B라는 형태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B를 if 혹은 주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A가 주격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은요. 서술적 해석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개념이 목적이 뭐죠? 핵심이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어는 어떤 것인가, 동사는 어떤 것인가, 목적어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자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it A to B에서는요. B를 주격으로 하는 경우 또는 B를 if로 해석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빨라진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 is very interesting and instructive to read about these times.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즉, A to B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it is very 해가지고 동사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끊을 수 있겠네요. 또 read about these times.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죠. 즉, 이럴 때, 근데 it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it A to B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라서 B를 주격으로 또는 B를 if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에 관한 글을, 이 시대에 관한 책을 좀 읽어본다면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할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 시대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라는 그러한, 즉 it A to B를 해서 B를 if 또는 주격으로 해석한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A to B의 형태에서요. to를 because 정도로 해석을 해서 접근하는 법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혹가다 한 번씩 써먹으면은 아주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e must be crazy to do such a thing. 자, 이렇게 해서 A to B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일단 앞에서 끊어줘. 너무 간단한 문장인가요? 그 친구 미친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B를, to를 because로 해석을 했네요. 그 친구 미친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해서 A to B를 because로 해석을 한다라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그 A to B의 용법은 크게 두 가지였죠. 즉, A to B에서 A가 명사 혹은 대명사일 경우에는 A를 주격으로 해석한다. 즉, A 은는 이가로 하고, 두 번째, to 부정사의 용법일 경우에는 A에서 일단 끊어주고, 그래서 B하려 한다. 혹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B다 정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A4B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A to B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A to B에서 I start to smoke, 즉 동사로 이렇게 나왔죠. A to B. to 부정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동사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 A4B에서는요, 그 B가 명사, 특히 추상명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A4B 같은 경우에서요, 의미는 동일하게 and then, 그래서 뭐 하려 한다, 또는 그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문을 들어보시죠. I'll reserve that for a later lecture.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자, 나는 그거를 좀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later lecture입니다. 즉, A4B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B가 이게 later lecture, 나중 강의라는 그 추상명사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A4B의 순차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A to B의 명사적인 형태로 for는 and then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이제 앞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노란 펜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나중 강의 때 말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I reserve that for a later lecture. 근데 여기 later lecture를 왜 나중 강의에서 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강에서 그랬잖아요. 추상명사에 날개를 달아라 라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 추상명사를 중심으로 우리말에 어울리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즉, 나중 강의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올 이 문장을 이 컨텍스트로 본다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나중에 강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추상명사에 날개를 달아라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다음 강의 시간에 말할게요 라고 해서 수업 시간이 이제 끝나가지고 종 때르릉 치게 되면은 교수님이 끝내면서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I'll reserve that for a later lecture.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